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한 더위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6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온 기록을 하루 만에 또 갈아치운 겁니다. 동해안에선 밤에도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기상관측소. 오늘은 41.6도까지 치솟으며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창원과 여수, 김해, 밀양, 북부산 등 총 7개 관측 지점은 관측 사상 가장 더웠습니다. 특히 김해 40.6도, 창원 40.4도, 북부산 40.3도로 처음 40도 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지역은 전남과 경북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 중대경보가 발령된 경북 고령은 극심한 더위에 시장을 찾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손님 없어 곳에. 그냥 가나마 하나도 못 팔 그냥 그저리가 올라가. 기상 관측 사상 처음 4일 연속 40도를 넘은 양산은 내일도 40도를 넘을 전망입니다. 상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상층에는 티벳 고기압이 위치하여 열이 축적되어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높은 기온을 특히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서풍이 불면서 산맥을 타고 넘은 뜨거운 바람이 경남권 폭염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서풍 탓에 강릉에는 밤사이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가 올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밤 강릉의 최저 기온은 30.2도, 고성 30.7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넘는 극심한 밤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강릉의 최저 기온은 28도로 조금은 누그러지겠지만 체감 온도는 여전히 30도를 웃도르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어 어제 하루에만 72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영남 지방보단 덜 더웠지만 수도권도 불볕더위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은 체감 온도가 36.7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다음 주부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수도권을 포함해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더 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심공원. 주말이지만 이용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아무도 없는 벤치 위로 무더위 방지용 쿨링 포그만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너무 덥고 습해서 빨리 실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앉아있으면 진짜 타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체감 온도는 36.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인천 한낮 기온이 32.6도, 수원 33.4도, 이천 34.7도 등 수도권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공원을 즐겨 찾던 어르신들은 햇볕을 피해 구청 무더위 쉼터로 발걸음을 옮겼고 에어컨 밑에서 부채질하며 열기를 식혔습니다. 시원하고 좋으니까 너무 더워갖고 바깥에 못 있잖아요.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워터 슬라이드에 몸을 맡기고 신나게 물총 싸움을 하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와, 제가 며칠 전까지 진짜 계속 어지럽고 너무 더워서 어지러웠는데 여기 와서 그 더위가 싹 날아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저기 텐트를 쳐놓긴 했는데 여기 들어오는 게 훨씬 시원해서 애기랑 즐기러 왔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다음 주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람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과 하남 37도, 전남 광주 38도 등 서쪽 지역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높아질 걸로 전망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가 오히려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얼음 공장입니다. 폭증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24시간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을 임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한 얼음 공장. 대형 제빙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손가락 2개 크기 얼음들이 보관 창고로 쏟아집니다.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얼음의 양은 최대 100톤 정도. 산처럼 쌓인 얼음이 모두 나가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폭염이 시작된 이후 주문이 쏟아지면서 공장은 24시간 내내 가동 중입니다. 지금 잠도 못 자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냉동 창고에 얼음이 차 있을 시간이 거의 없이 계속 밀려 있기 때문에 자동 포장까지 마친 얼음이 향하는 곳은 전국 각지의 수산시장입니다. 시장에 도착한 얼음은 상인들의 아이스박스에 담겼다가
매대 위에 한가득 뿌려집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수산물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얼음을 채우는 게 상인들의 일과입니다.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편의점에선 얼음컵을 채워 넣느라 바쁩니다. 부쩍 얼음컵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 편의점 업체의 얼음컵 매출은 6월에 비해 지난달 30%가량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더 많이 찾으면서 작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 좀 증가한 것 같아요. 얼음컵만 사가시는 분들도 좀 작년 대비 좀 늘었어요. 기록적인 폭염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차갑고 시원한 것들을 만드는 곳에서도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SBS 임지연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최악의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손형한 기자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은 오늘 사회적 약자 보호를 무시한 최악의 악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반대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올해 청와대 앞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이 제대로 청와대에 전달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보수 야권에선 개정안 통과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분명히 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고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했고 제기된 우려도 살피겠다며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시민의 오해와 걱정을 불식시키는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건데 당장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건강 문제로 본회의에 불참했던 이현주 민주당 의원은 오늘 SNS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 추인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선 곽상원 의원이 반대표,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지기도 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법에선 검사가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법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생긴 모순 입법으로 향후 적잖은 혼선이 생길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김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즉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전면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모든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은 이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르면 이달 말쯤 출범하는 선관위 특검은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데 특검법 시행 당시 검사 직무와 권한, 의무 규정을 적용한다는 예외 부칙에 따라 파견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특검 기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 보니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허용해주는 모순으로 이어진 겁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서 수사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거예요. 굉장히 처음 봤어요. 이제 시비가 걸리면 원칙으로 들어가면 검사는 수사권이 없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법무부도 앞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 같은 우려를 국회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진상규명이나 수사가 필요할 때 검사가 수사 주체가 되는 특검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특검과 합수본에서의 검사 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 형소법이 오는 10월 전면 시행되면 당장 특검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파견 검사의 수사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개정 형소법의 모순에 따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겁니다. 형사과장 신병을 확보한 뒤에 더 윗선으로 향하려던 경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기각 열흘 만에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나온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경정.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고생 살인 사건에 앞서 장윤기가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휘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박경정의 부당 지시나 개입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과 연락 내용 등 증거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초동 수사 당시 성폭행 목적의 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박경정 측 주장과 증거가 있는데도 일부러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찰 특수단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단은 박경정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과 광산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 사이 연결고리로 보고 신병 확보에 공을 들였지만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되면서 윗선 수사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일단 광산서 수사에 집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충청권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 충청권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관진 기자, 1위는 누가 차지했습니까? 네, 저는 민주당 첫 순회 경선이 끝난 대전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세 후보는 충남 공주, 충북 청주, 대전을 돌며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 발표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득표율 45.05%를 기록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정청래 후보가 44.61%로 2위, 송영길 후보가 10.34%로 3위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이 뭐라고 했는지 연설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후보들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내세우면서도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당정 일치를 강조하며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반면 정 후보는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이 가장 개혁적인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보들의 오늘 연설 들어보시죠. 이 사기 정치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독점물입니까?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킨 명청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역이고 그 지역문을 닫아야 합니다. 네, 오늘 결과가 남은 경선의 풍향계가 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자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건 사실입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의 상대적 강세 지역으로 꼽혔던 충청권에서 득표율 0.44포인트 차이로 이긴 건데 앞서 김 후보는 첫 1주차 경선에서 정 후보에게 7%포인트 정도 뒤지는 수준으로 막아내면 후반 역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가 자신의 예상보다 충청권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신승을 거둔 건데요. 다만 아직 순회 경선만 5차례가 더 남아있죠. 특히 권리당원 비중이 큰 승부처 호남과 수도권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판세를 예단하긴 이릅니다.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이 실시되는데 영남권에서도 김 후보가 초반 기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정 후보가 역전의 고삐를 쥘지 내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는 미래 AI 산업의 필수제인 핵심 광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22년 만으로 1시간 30분간 이뤄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원유와 핵심 광물 등 원자재 협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유 수급의 안정성과 공급망 확대 차원에서 내년부터 아르헨티나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예정된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아르헨티나가 세계 4위의 매장량을 보유한 리튬을 한국 기업과 공동 채굴하는 등 양국 간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협력을 서두르자고 제안했고 밀레이 대통령은 수만 건의 규제 개혁을 해왔다며 속도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화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브라질과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이번 남미 3개국 순방 성과 가운데 하나로 히토류와 리튬 같은 AI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의 구축을 꼽았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AI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묘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국내에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이은 이번 미국 남미 순방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국을 AI 핵심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SBS 강청원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 영토에 6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며 벌어진 대혼란이 일단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중에 5만 명 가까이는 모로코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모로코 당국이 일부러 불법 이주를 부추긴 거라는 보복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표 기자입니다. 모로코 해변에서 끝도 없이 밀려드는 이주민 행렬. 철책이 있는 방파제를 바다 쪽으로 돌아 들어오면 스페인 땅입니다. 국경을 넘는 인파는 위성에서도 포착됐습니다. 해안과 육로로 국경을 넘은 사람은 약 6만 명, 초유의 사태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4만 8천여 명이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배고픔에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8만 4천여 명이 사는 스페인 세우타에서는 1만 명 넘는 이주민이 아직 남아있고 이들의 약탈 동영상 등이 퍼지며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No tengan donde dormir, que entrarán en nuestras casas, nos echarán de nuestras casas, nos agredirán.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이주민 반대 시위도 열렸습니다. 바다를 통해 입국한 이주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한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해석과 함께 모로코 보복설도 제기됐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최근 알제리를 방문하는 등 두 나라가 가까워지자 알제리와 앙숙인 모로코가 의도적으로 국경 경비를 느슨하게 해 불법 이주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모로코는 5년 전 이런 방식으로 스페인에 보복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십만 명이 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야당 견제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Same thing's going to happen to us if the Republicans don't get elected, except worse. Much bigger, much easier to get into. 이탈리아가 스페인과의 해상과 항공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히는 등 유럽 각국은 이주민 입국 차단에 나섰습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같은 K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연일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활용한 상품이나 다른 서비스로 확장하는 IP 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부산에 마련된 포켓몬 팝업 스토어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 1996년 출시된 게임에서 출발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까지 포켓몬은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분야 사업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포켓몬과 같은 글로벌 지식재산, 즉 IP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팝 스타는 음원, 음반뿐 아니라 관련 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인형도 다 갖고 있다가 굿즈 종류 엄청 여러 개 나온다 해가지고 바로 달려왔어요. 뽀로로와 아기상어, 티니핑 같은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상품을 넘어 공연, 전시 등 체험형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만화를 비롯한 저예산 콘텐츠도 최근 IP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모티콘에서 시작해 화장품, 식품, 문구 등 여러 업계와 손잡고 해외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팬덤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상 끝나고 난 다음에 인스타툰 같은 걸 보면서 힐링할 수 있고 강아지랑 고양이 이런 캐릭터들이 주는 그런 감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세계 8위로 올라섰지만 콘텐츠 IP 산업은 1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200조 원대에 이르는 글로벌 콘텐츠 IP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대형 유통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IP 산업에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만화 귀멸의 칼날의 극장판 제작을 가능하게 했던 일본의 제작위원회 시스템처럼 기획 단계부터 IP 확장을 고려한 공동 투자 시스템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증가한 988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첫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지난 6월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 6월에 이어 4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가운데 무역 수지 흑자도 두 달째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소환됐습니다. 윤 의원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관저 공사는 인수위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루어진 일이라며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의 폭염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풍을 따라 산맥을 넘은 공기가 가열되면서 지난밤 강원 동해안 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한낮엔 강한 햇볕이 영남권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 고기압에 갇혀 있어 열기가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서진하고 있는 태풍 돌피는 아직까지 진로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양산의 낮 최고 기온 무려 41.6도까지 치솟으며 어제 세웠던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하루 만에 재경신했고요. 내일도 양산의 낮 기온 4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기온이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엔 동풍이 불어들며 서울의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서울 낮 최고 기온 37도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강릉 28도지만 체감 온도는 무려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30도 선에 달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 광주 38도, 부산 39도로 오늘만큼 무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이 들어있지 않아 폭염은 길게 장기화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한낮 무리한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